자, 자아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자아 심리학자입니다. 자아 방어 기제 이론에서 방어 기제의 목적은 불안 감소, 자아 보호입니다. 방어 기제의 과정은 무의식적 과정입니다. 방어 기제는 병리적 증거 아닙니다. 방어 기제는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합니다. 방어 기제의 정상성과 병리성의 구분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균형입니다. 균형은 가지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어 기제의 강도입니다. 방어 기제의 강도는 사용 횟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빈도입니다. 세 번째는 연령의 적절성입니다. 네 번째는 철회 가능성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워밍업을 하고, 자, 이제 유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판서를 하겠습니다. 억압입니다. 억압은 무의식 영역으로 추방, 누르는 겁니다. 의식화를 방지하는 거죠. 두 번째, 반동 형성입니다. 정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답니다. 세 번째, 퇴행입니다. 이전 단계로, 과거 발달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후퇴하는 겁니다. 퇴행은 대개 발달 전기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의시는 참고, 보상도 참고입니다. 합리화입니다. 합리화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는 겁니다. 기제가 신포도형 기제, 단레몬형 기제, 투사형 기제, 망상형 기제가 있습니다. 신포도형 기제는 여우와 신포도, 다섯 번째, 전치를 하겠습니다. 덜 위협적 대상에게 옮기는 겁니다. 어떠한 충동이나 행동들을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옮기는 겁니다. 그 다음 투사입니다. 투사와 대비되는 것이 투입입니다. 투입은 내사와 동의어가 되고, 투사는 남 탓입니다.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투입은 내 탓입니다. 자신의 자아 체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됐고요. 승화입니다. 승화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행동 형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 해리입니다. 해리는 이중성,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여기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열 번째, 전환입니다. 전환은 수의근과 감각기관, 수의근 감각기관과 관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환. 11번은 신체화. 신체화는 불수의근과 연관성이 있다. 즉 내장근이나 심장근 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신체화다. 암기하는 방법은 심불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지성화, 주지화는 참고하셔도 됩니다. 이상의 11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정리가 꼭 되셔야 됩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을 쭉 살펴드렸고 3장의 내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4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장은 인간 발달에 관한 기초이론의 세 번째로서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이 있습니다. 별표 3개입니다. 에릭슨의 이론은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예요. 가장 중요하죠. 앞에서 했던 두 분의 학자보다 에릭슨의 이론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환경 속의 인간에 입각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측면도 중요하고 환경적인 측면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측면과 환경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학자가 바로 에릭슨이기 때문입니다. 에릭슨의 이론을 그래서 심리사회 이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리사회 이론의 개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사회 발달 단계 8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릭슨 이론의 의미와 비판점도 있는데요. 이것은 거의 시험 문제화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에릭슨의 이론에서 제가 다음 시간에 판서를 하겠지만 인간의 발달 단계와 그 다음에 발달 과업, 심리사회적 위기 이 두 가지가 뭣 대 뭣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청소년기 하면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사회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심리사회 이론이니까. 그래서 각 단계마다 사회적 관계의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자아를 강조했어요. 프로이드는 원초화를 강조했지만 이분은 자아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아의 긍정적인 자아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각 단계 8단계마다 긍정적인 자아 발달이 어떤 게 필요한지 거기까지의 연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이론은 연결 문제가 거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정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정리에 해당되는 게 있죠. 거기에 별표를 2개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나중에 이거 하나만, 에릭슨에서는 이거 하나만 판서를 할 겁니다. 자, 워밍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심리사회 이론의 개요입니다. 자아의 중요성이라고 나오죠. 자아의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프로이드, 지그먼트 프로이드가 삶의 원동력을 원초와 밑줄로 본데 반해 에릭슨은 자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번 별표.
2번 생물학적인 힘보다는 인간관계의 경험을 중시한다. 인간관계에다가 사회적 관계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3번 인간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끊어요. 사회와 끊어요. 시간성의 관계를 이해함을 주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개인, 인간이 있고 사회, 환경, 사회문화적 요소가 있고 시간적인 부분이 있죠. 인간의 발달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 발달이라는 개인의 심리적 발달과 끊어요. 개인이 만든 사회적 관계들이 병행하는 이중적 과정으로 봅니다. 4번 별표. 5번 각 단계마다 개인의 생리적 성숙과 더불어 사회적 요구가 있습니다. 발달갑이 있다는 거죠. 6번째, 하나의 위기로서 끊어요.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더 성숙하지만 끊어요. 해결하지 못하면 성장이 왜곡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에릭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발달 단계 과업이 잘 못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봤고, 프로이드는 그렇지 않아, 머물러 버려, 고착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 이론과 에릭슨의 이론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8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부터 넘기시면 8단계 노년기까지 있습니다. 1단계를 유아기, 2단계를 초기 아동기, 3단계를 학령전기, 유희기라고 하거나 유희연령기라고 합니다. 놀, 유, 기쁠, 희자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4단계가 학령기, 아동기라고 합니다. 5단계가 청소년기, 6단계가 성인 초기, 다른 말로 청년기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성인 초기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7단계는 장년기, 중년기, 8단계는 노년기가 됩니다. 저는 1번에 다 밑줄을 쳐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1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1번에 다 별표 치세요. 유아기 1번 시작. 기본적 신뢰감 대 기본적 불신감. 신불이라고 나중에 외우실 거예요. 자, 출생에서 18개월이고요. 희망입니다. 이 희망이라는 것이 바로 자아특질입니다. 긍정적 자아특질. 그 다음에 2번 초기아동기 2단계. 1번 별표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입니다. 자수라고 외울 겁니다. 나중에. 자, 18개월에서 3세 이때는 자율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의 동그라미. 세 번째 3단계 학령전기입니다. 1번 별표 주도성 대 죄의식. 주죄라고 외울 겁니다. 주죄 3세에서 6세 목적이 중요한 자아 요소입니다. 목적의 동그라미. 학령기입니다. 1번 근면성 대 열등감 별표 근열이라고 나중에 올 겁니다. 이때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학교 다니는 시기니까 공부하는 능력, 친구 사귀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청소년기입니다. 1번 별표 자아정체감 형성대 역할 혼란입니다. 중고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실이란 자아가 필요합니다. 성실의 동그라미요. 성인 초기 청년기 친밀감 대 고립감 친고라고 외우실 겁니다. 이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동그라미. 장년기 1번 생산성 대 침체감이 있습니다. 생침의 동그라미. 자, 이때는 배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35세, 65세, 30년 정도의 아주 긴 시간인데 이때는 care라고 하는 배려가 중요합니다. 노년기입니다. 자아통합 대 절망감, 통절이라고 외우실 겁니다. 통절의 동그라미 치고요. 자아통합 대 자아통합의 절망감의 통절. 그래서 이때는 지혜라고 하는, 삶의 지혜라고 하는 이러한 자아특질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1번만 쭉 말씀드렸고 1번만 다 별표 치셔야 돼요. 그 밑에 있는 것은 부연 설명이에요. 1번이 가장 핵심이니까 1번에 다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거의 다예요. 그 다음 밑에 정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릭슨의 연구 심리사 이론의 의미가 뭐고 비판을 받는 점이 뭐냐. 그 다음에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이론 비교가 나와 있죠.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에릭슨에 대한 워밍업을 좀 해드렸어요. 다음 시간을 이해하기 좋게 먼저 앞에서 선행학습을 잠깐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번 심리사회 발달 단계 8단계의 내용을 쭉 보고 판서를 해서 이 4장을 마무리 줘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